다들 잘 계셨죠?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안방 주치 공개클리닉 웰 박민설입니다. 이제 공개클리닉 웰 봄 개편과 함께 새 단장을 한 지도 어느새 3주 차입니다. 아유, 우리 화 많은 천하장사, 욕 잘하는 요리 명인, 거기다가 이래도 웃고 저래도 웃는 트로트 가수 3인방 때문에 정말 건강지수 쑥쑥 오른다 하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도 유쾌한 세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요, 근데 긴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만나볼 이 병 때문에 세계에서는요, 2초에 한 명씩 누군가가 쓰러지고 6초에 한 명씩은 사망에 이른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숫자에 바로 그 의미가 숨어 있는데요. 어떤 병일지 영상 보고 함께 추측해 보시죠. 국내 단일 질환 사망률 1위 뇌졸중. 쓰러졌어. 목숨을 건지더라도 심각한 후유증 때문에 공포의 대상이 되는 질병. 하지만 의료기술의 눈부신 발달로 뇌졸중 치료에도 희망적인 소식이 더해지고 있는데 과연 뇌졸중 치료에 중요한 이 숫자의 의미는 무엇일까? 자, 오늘의 질병 뇌졸중인데요. 역대 제일 어려운 퀴즈 아닌가 싶습니다. 6에서 화살표가 있고 24가 됐단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24라는 숫자는 유체보길로 네. 하루 24 24시간이 아닌가? 24시간. 24시간. 6은 뭐지? 6분? 6년? 아니 6시간. 6시간? 6시간. 24시간 있잖아요, 지금. 약간 뭐 골든 타임 뭐 이런 거 골든 얘기해 타임이나 주는 뇌졸중 이야기를 했으니까. 예, 예. 6. 근데 이게 64, 24? 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좀 흔하고 주변에서 누구는 이랬다더라, 누구는 이 병 실제로 알았다더라 많이 들어보신 것 같아요. 거의 정답이 지금 가깝게 추천을 가깝게 하셨거든요. 나오세요? 네. 네, 저도 좀 놀랐습니다. 전문가 선생님 얼른 불러봐도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정답을 알려주실 전문의 두 분 소개합니다. 우리의 뇌를 더 젊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교수님 두 분 모셨습니다. 서정화 교수, 김성태 교수 소개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뭐 써 있어. 이거 정답 확인부터 바로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24 하니까 바로 시간이다, 골든타임이다라는 단어까지 나왔거든요. 제대로 정답 알려주시죠. 네, 저희 미부의 누님께서 정확하게 말씀. 네. 오. 박영래 쌤, 오늘 1등. 네. 배아라. 6에서 24. 네. 이제 뇌경색에도 골든 타임이 있습니다. 특히나 혈관이 막혀서 내원한 뇌경색 같은 경우는 6시간 이내에 내원한 경우에 이전에 동맥내 혈전 제거술이 가능했었는데 최근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24시간 이내에 내원한 환자까지 동맥내 혈전 용해술이 우와. 가능합니다. 이거 진짜 4배가 길어진 거네요. 네, 네, 맞습니다. 6시간에 24시간까 이게 시간 타이밍을 갖다 길게 해서 원상태로 이렇게 돌려낸다 한다는 것은 진짜 의사 선생님들 이번에 뭐 코로나 이런 것도 아, 느꼈지만 맞아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우리 다 같이 요거 한번 하고 가죠. 네, 진짜, 네, 덕분에, 네, 우리 후에, 네, 네. 제가 스스로한테 하는 기분이시겠는데 서로 뭐 해주시면 되겠네요. 두 분은 잠깐 봐도 병원에서 계속 내내 같이 지내시는 뭐 절친 같은 사이이신 것 같은데요. 두 분 관계는 한 문장으로 정의한다면 두 분 어떤 사이신가요? 한 문적으로요? 네. 두 문장까지 봐드릴게요. 한 문제, 네. 죄송합니다. 잘못 들었습니다. 학문적으로 정의한다. 학문적으로. 네, 네. 역시 학문적인 분들이시라.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저와 김성태 교수는 사실 방을 같이 쓰는 사이입니다. 아니 서로 근데 신경과하고 김성태 교수님은 표정이 되게 안 좋으시네요. 제 때문에 방이 조금 좁아진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이제 신경과로서 이제 뇌졸중 응급 환자를 먼저 보게 되는 경우가 많긴 한데요. 사실 시술을 직접 하고 있기는 하지만 시술을 통해서 이제 모든 환자들이 좋은 결과를 갖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저희가 같은 방을 쓰고 있고 늘 보기 때문에 이렇게 김성태 교수한테 바로 연락해서 급한 환자 있으니까 도와달라. 라고 얘기하기가 편한 사이라고 할 수 있죠. 일단 뭐 매일 만나는 사이가 맞고요. 네. 환자도 같이 보고 의논도 하고 하는데 주로 이제 제가 서정아 선생님의 연락을 받고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병원으로 불려 나오는 그런 역할을 주로 하고. 네, 두 분 교수님께 정답 들어봤습니다. 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늘어난 이 골든타임. 그렇다고 진짜 24시간까지 방치해서는 안 되겠죠. 요즘 의료기술이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24시간까지 동맥내 혈전 제거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행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24시간 이내만 오면 된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당연히 그 시간 안에서도 6시간 혹은 4시간
가능하다면 더 빠른 시간 내에 적절한 시술을 더 빨리 받는다면 더 많은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말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네요. 물론입니다. 알겠습니다. 뇌졸중 여전히 이렇게 이름만 들어도 좀 두려운 질병이긴 한데요. 국내 단일 질환 사망률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뇌졸중 이게 혈관이 막혔는지 아니면 터졌는지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도 좀 다른데요. 아무래도 막힌 쪽보다는 터진 이후가 훨씬 더 위험할 것 같아요. 네, 뇌졸중은 크게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 그리고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로 나눌 수 있습니다. 2018년에 발간된 대한뇌졸중학회 역학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19세 이상 성인의 경우에 뇌졸중 유병률은 1.7% 정도입니다. 그리고 매년 10만 5천 명 정도의 뇌경색 환자가 새로 발생하고 있고요. 네. 뇌졸중 중에서 뇌경색이 거의 80%에 육박하기 때문에 빈도상으로 보면 뇌경색이 훨씬 중요해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뇌졸중은 한 20% 정도로 빈도가 좀 낮기는 하지만 한 달 내 치사율, 치명률로 따졌을 때는 오히려 뇌출혈이 4배 정도 뇌경색보다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막히는 분들은 많아도 이게 터지는 순간 정말 위험해진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빈도가 많다고 뇌경색이 위험하다 혹은 치명률이 높다고 뇌출혈이 더 위험하다라고 하기보다는 두 병 다 아주 위험하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그 뇌졸중 하면은 이게 뇌혈관이 막혀도 문제고 터져도 문제잖아요. 근데 이게 뭐 솔직한 이야기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언제 누가 어떻게 어느 시점에 나타날지 사실 이게 모르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맞아요. 무섭기도 해요, 이게. 이게 언제 발병이 되는지. 또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좀 화를 자주 내고 버럭버럭 하니까 이게 또 야 내가 또 이렇게 하다가 또 내가 또 괜히 뭐 뇌졸중 오는 거 아니게 사실 너무 이렇게 두렵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러다 보면은 뇌혈관이 잘 막히거나 또 잘 터지기도 이렇게 교수님 좀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왜 생기는 거예요? 최근 이제 유행하는 말이 이제 인간은 구석기 시대의 몸으로 현대를 산다라고 뭐 많이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뭐 지금 현대인들에게 많은 질환이 이제 대사증후군이라고 네. 비만, 고혈압, 고혈당, 그다음에 고지혈증 같은 것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뇌졸중이라든지 또 심장 질환 같은 거에 큰 이제 위험 요소가 되고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혈압이 사실 큰 이제 원인이 되지만 네. 이 허혈성 뇌졸중, 이제 뇌경색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조절을 하면 상당한 부분에서 이제 발병률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방금 교수님께서 고혈압 말씀을 하셨는데 막장 드라마를 보면은 하면서 맞아. 김목 네. 잡는 진짜. 예, 시어머니들이 그런 이렇게 씬들이 많이 많아요. 찍잖아요, 보면은. 그게 확 혈압이 쓰러지고. 높아져서 생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이 뇌졸중과 관련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 만기영님이 고혈압이 있으시거든요. 예, 고혈압은 이제 혈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데요. 이게 고혈압이라는 것이 이제 동맥경화의 주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뇌경색 같은 거에도 이제 고혈압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이제 영향을 주는데 특히 이제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다른 원인들에 비해서 이제 고혈압이 상당히 그런 뇌출혈의 발병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이제 고혈압이 만약에 본인이 가지고 있다 그런다 그러면 이걸 잘 조절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형님 혈압약 잘 돼 있어. 그러게 나도 열심히 꼬박꼬박 시킨 대로 또 우리 의사 선생님 시키면은 그래. 말 잘 듣는다 내가. 시킨 건 잘한다, 시킨다 그죠? 꼬박꼬박 내가 진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목욕탕 가면 이틀만 안 나오면 그 무릎만 뭐 어제 그거 됐다 캐. 뇌졸중으로. 아니 뭐 뇌졸중 갔다 치매 왔다 이 소리 많이 아이고. 해. 예. 아니 이런 경우는 우리가 미리 어떻게 알 수가 없는겨. 불행히도 뇌졸중이라는 병은 전조 증상이 별로 없는 질환입니다. 그래요. 네. 보통 뇌혈관이 터지거나 막히는 걸 뇌졸중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 순간에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 증상이 생겼다는 건 이미 뇌졸중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증상이 생겼다가 금방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좋아져요 또? 맞아요, 그것도. 이제 우리가 일과성 뇌 허혈 네. 혹은 미니 뇌졸중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그 머리 혈관이 잠깐 막혔다가 금방 저절로 재개통되는 경우가 저절로요? 있습니다. 네. 오. 그러면 증상이 생겼다가 다시 좋아지는 거겠죠.
그래도 이게 민이라는 말이 붙은 것 치고 이렇게 안 귀여운 단어는 참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그러니까. 네. 그래도 무섭다. 네.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하죠. 어떻게 발견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서요. 정말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요. 닥터의 진료일기 준비를 했습니다. 뇌졸중을 겪은 후 건강하게 회복 중인 환자의 이야기 담았습니다. 오늘은 아주 희망적인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함께 보시죠. 자, 다정하게 운동 중인 두 사람, 사위와 장인 사이랍니다. 이렇게 봐서는 평범하고 평화롭게만 보이는데요. 자, 오른발도 보폭을 넓게 해서 왼발 이 가족에게 남다른 사연이 있는데요. 정영민 씨는 얼마 전 쓰러진 채 응급실로 내원했던 환자입니다. 그날이 토요일 오전 6시 반이었는데요. 이제 어머니한테 새벽에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맨 처음에 응급실에 먼저 들어갔었는데요. 이제 왼쪽은 팔과 다리를 거의 움직이지 못하시고 겁이 많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친할아버지도 이렇게 쓰러지셔서 이제 한 3년 정도 병상에 있으시다가 돌아가셨대요. 하늘이 좀 무너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발 돌아가시지만 않기를 바랬습니다. 정말 천만다행이다.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아유, 당시 놀랐더니 가족들의 마음이 생생하게 전해집니다.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새벽 6시쯤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선 정영민 씨는 길에서 갑자기 쓰러졌고 행인의 신고로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뇌졸중으로 마비가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손발이 벌써 한쪽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일어나려고 해도 못 일어나고 자꾸 쓰러지고 몸이 말이 안 되는 것까지는 꿈도 못 꿨는데 눈을 떠보니까 천장을 보니까 병원이더라고요. 몸에 신호가 한 이틀 전부터 오더라고요. 혈압을 재보니까 전에 혈압보다 훨씬 높아졌고. 아유,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갑자기 쓰러진 이유는 선생님 뭔가요? 정영민 씨 같은 경우는 부정맥으로 생긴 혈전이 혈관을 막은 뇌경색이었습니다. 응급시술로 뇌동맥을 막고 있던 혈전을 제거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 끝나기 전에 몸이 딱 좋아졌어요. 이렇게 대한민국 의사들이 이렇게 좋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매일같이 좋아진 느낌이 들어가요. 병원에서 집에 왔을 때는 그거보다 못 걸었었는데 열흘 정도도 채 안 됐는데도 많이 좋아졌어요. 아, 다행이다. 그 무서운 어머야. 뇌졸중을 이겨내셨잖아요. 아유, 어머야. 대단하죠. 벌떡벌떡 오, 떤다, 운동하시는 야. 거 봐. 응. 심장이 무리 가세요. 아유, 가족들이 말려야 할 정도예요. 아, 걷는 거 위주로 하셔야 돼요. 50분씩 하고 두 번 해. 이런 근력 운동을 좀 참아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많이 좋아졌어요. 아유, 태어난 지 열흘인데 저 정도면 회복 속도가 정말 빠른 편이네요. 잘 걸으시네요. 네, 최악의 상황까지 상상했던 가족들은 이렇게 다시 걸을 수 있다는 게 꿈만 같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안 그렇구나. 생각하면 처음에 얼마나 놀라셨을까. 얼마나 놀랐겠나.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저 눈물은 좀 좋아서 흘린 눈물인 것 같아요. 기쁨의 앞으로 눈물이 아니죠. 이런 의지 있고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좋아지시겠죠? 그렇죠. 좋아져야 되죠. 화이팅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힘이 생기는 거야, 힘이. 뭘 해야 되는가 가슴이 두근거리고 너무 좋아. 빨리 회복해서 다른 환자들에게도 희망을 전하고 싶다는 정영민 씨. 가족들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거 회복도 좀 빨리 하셨고 일상으로 금방 복귀도 하실 수 있을 것처럼 회복 속도도 좀 빠르던데요. 방금 만나본 환자분 같은 경우가 좀 드문 편인가요? 아니면 요즘은 어떤가요? 요즘은 그렇게 드문 편은 아닙니다. 특히나 정영민 씨 같은 경우는 빨리 내원하신 게 빨리 치료받을 수 있고 많이 좋아질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뭐 단순히 운이 좋았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환자분이 빨리 내원했다는 사실이 환자분을 구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도 사실 혈압이 약간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의 증상이 나타났을 때 내가 이게 뇌졸중의 증상이 돼서 병원으로 가야 되겠다는 것과 그다음에 보통 병원에서 오시는 분들이 오면은 어떤 증상들을 호소를 좀 이렇게 많이 하시는 편입니까 그러면? 뇌졸중의 이제 종류라든지 위치에 따라서 증상이 좀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좀 흔한 증상을 좀 말씀드려보면 보통 이제 뇌경색이나 경한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쪽 팔다리 편마비라고 하는데 한쪽 팔다리 힘이 좀 떨어진다든지 발음이 좀 샌다든지
뭐 어지럽고 구역질을 한다든지 그런 증상이 좀 흔히 이제 관찰이 되고요. 뇌출혈이 양이 많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갑자기 엄청난 두통이 몰려오거나 뭐 갑자기 뭐 발작을 일으킨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병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뇌졸중의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바로 병원에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가전제품 고장나서 서비스센터 딱 가면은 막상 기사님 앞에서 탁 틀면 그게 다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몇 번 두드리고 이런 네, 경우까지. 시원하게. 그런 경우와 마찬가지로 딱 나서려고 했을 때 씻은 듯이 괜찮은 걸 느끼는 경우가 있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상으로 돌아왔으니까 이제 병원 안 가야지. 이제 그런 마음을 먹어도 괜찮겠네요. 아닙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꼭 내원하셔야 됩니다. 네. 이제 방금 말씀하신 상황들은 앞서 얘기한 미니 뇌졸중 혹은 일과성 대뇌 허혈에 해당되는 상황들이고요. 이 제대로 치료받지 않고 방치된다면 48시간 이내에 50% 이상에서 실제 뇌졸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그런 실제 뇌졸중이 발생이 되면 상당한 후유 장애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꼭 빨리 내원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괜찮아졌다 싶을 때 바로 병원에 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네요. 그렇게 하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그렇군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잠깐 뭐 어지럽다가 괜히 뭐 좀 얹힌 게 아닌가? 뭐 소화불량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증상하고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대한뇌졸중학회에서는 3가지 증상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생길 수 있는 3가지 증상이 있는데요. 첫째가 안면마비, 안면마비.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고음장애, 발음장애입니다. 발음장애. 발음이 잘 어눌해지는 하던 거죠. 말이 갑자기 안 된다거나 말이 안 나오는 것도 포함되고요. 네. 발음이 어둔해지는 것도 포함됩니다. 네, 막 아나나나 이렇게 막 혀가 네네. 안 돌아가는 상황입니까? 본인이 느끼시든 혹은 주변 분이 발음이 이상하다, 말이 왜 잘 안 나오느냐라고 하시든 그 모든 것들은 다 언어장애, 발음장애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편측마비입니다. 만약에 어떤 증상이 있든 3가지 증상을 동반을 했다면 그건 뇌졸중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정상적 건강하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입을 열고 있는 상태 그냥 침을 계속 흘려요. 이것도 그럼 약간 그런 것도 좀 정상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까? 이제 그럴 때 간단하게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좋다. 이제 웃는 표정을 지어보는 거죠. 네. 이라고 웃는 표정을 네. 지어본다든지 이제 입꼬리가 이렇게 대칭으로 올라가면 네. 괜찮은 거죠. 그러면 네, 이렇게 네. 이게 올라가죠? 네. 네네 잘 올라가시고 치아 숨을 되겠다. 잘 올라가니까? 여러분 괜찮은 거네요. 네네. 근데 이게 만약 문제가 있으면 하나는 올라가는데 하나 이게 이렇게 되는 거. 네네. 야, 옆에서 봐도 치아도 참 천하장사네. 훔치시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이 네. 있는데요. 이제 사실 표정 짓는 것만 갖고 구분이 어렵다. 네. 그러면 양쪽 볼에다 공기를 가득 넣어 보십시오. 근데 한쪽에서 샌다, 공기가 샌다는 느낌이 들면 그쪽에는 이제 안면에 마비가 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요런 증상이 왔었을 때 자, 이제 제 손에 이거 다시 들었습니다. 오늘도 옆집 아줌마가 알려준 건강식품 한 주먹씩 드시는 분 바로 제 옆에 계시죠? 네. 지금 혹시 우리 네티즌 여러분들이 알려주는 건강 정보를 몰래 숨어서 이렇게 따라오고 계신 분들 바로 지금 동작 그만입니다. 아유, 그래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온갖 이 속설들 저희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남과 검색녀의 OX 격자. 저희가 지금 지난 전적이 이제 서로 지금 1승 1패시겠죠, 교수님? 네티즌 여러분들이 하는 정보도 이게 가짜 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카드라는 구전으로 옛날 우때 조상님들도 쭉 전래동합니까? 네, 구전으로 전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뭐 거기에 가짜 뉴스가 있거나 네. 잘못된 정보는 반드시 하나도 없습니다. 네. 오늘도 저는 검색의 힘을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카드라 친구들한테 연락하겠습니다. 저도 검색할 준비 좀 해야 되겠네요. 자, 교수님 꺼냈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 네. 바로 주시죠. 자,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뇌졸중은 추울 때 잘 생긴다. 추울 때 잘 생긴다고요? 예. 그래. 아니 전에 와 너그 아버지 그 추울 때 왜 뇌졸중 이렇게 추운데 아침 산에 가셨다가 그 뇌졸중 왔다고 그랬잖아, 맞지? 오케이 알았어. 아니 딴 거 이거 뭐 그냥 물어본다. 아니 저도 알기로도 많은 분들이 뇌졸중을 가장 위험한 시기가 언제냐? 이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산에 추울 때 등산 가고 막 이렇게 아침 운동을 심하게 하시는 분들이 가장 이렇게 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저는 맞다. 추운 데는 반드시 이렇게 뇌졸중 문제가 있다. 저는
옵니다. 저는 여기 지금 찾아보니까 추위를 녹이는 국물이 뇌졸중의 원인이라는데요. 국물이? 국물이 와 그래. 국물이 따뜻한 게 오히려 들어가면 더 아. 혈관을 확장시킬 건데. 혈관이 그 생각 좀 하지 마. 놀랍네. 근데 그 네티즌 아니라니까요, 아니 근데 정보가. 이거 블로그 파워 블로그인데요? 아, 블로그, 특히 블로그 믿지 마세요. 왜냐면 그건 자기 이거. 나름대로의 나름대로 생각들을 쓴 아니 것이기 근데 때문에. 솔직히 추워지면 좀 조심해야 된다는 말은 솔직히 들어봤어요. 조심해야죠. 어르신들. 근데 그럼 추위- 추울 때도 조심해야 되면 더워질 때도 조심해야 되잖아요. 아, 더웠을 계절이 때는 괜찮다. 혈관이 확장이 돼 있잖아요. 계절 바뀔 때 어르신들 큰일 난다는 얘기 아, 많이 그럼 물론 있습니다. 환절기 때는 네. 그렇게 뭐 있겠지만. 미세먼지도 조심해야 되고. 그 집에 잘 때는 환절기부터 한 거. 집에 잘 때 따뜻하게, 뜨끈뜨끈하게 온돌방에 아. 푹 찌지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바깥에 찬바람이 휙 지나가면은 이때 혈관이 바로 수축이 되면서 참 위험하다. 그래서 제 친구도 솔직히 아까 친구도 네. 카드라 있잖아요. 이 친구도 아버지가 아침 일찍 나가셔가지고 네. 뇌졸중을 갖다가 이렇게 앓으신 분인데 카드라 통신 이번만큼은 누님 부인아 예. 꼭 형님 믿고 누님 동생 믿으세요. 아이고, 네, 그나마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니 따라가야지. 추위 국물도 될 수 있고 더위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뇌졸중 그게 다 걸리는 것 같아. 일단은 X. X는 일단 X 옵니다. 가겠습니다. 네, 이거는 근데 왠지 조금 불안하네요. 저는 이번에는 두분 우리 어떡합니까? 만기영님 네. 뜻을 따라갈 것 같아요. 맞다. 아유, 왜냐면 맞다. 추울 때 네. 혈관이 응. 오므러들기 때문에 맞다. 그렇지. 맞다. 수축하기 때문에 좀 위험하지 않을까 아. 맞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만기영님이 요새 좀 그 카드라면서 전화하시면서 맞추는 확률이 좀 높으세요. 높아, 좀 높아. 지인이 많으신 네. 거예요? 아픈 지인이 많으신 이게 거예요? 동네 어른들의 구전 이거 진짜 옛날부터 무시 못 한다니까. 네. 절대 그래서 옛날에 또 화장실 갈 때 조심하라 그러잖아. 맞다. 맞아. 화장실에 가서 최고 큽니다. 넘어지면은 못 일어난다. 몰란다. 왜요? 그런 게 몰랐어요 있다. 그런 거? 아니 요즘은 이제 화장실이 다 집안에 있으니까. 그렇네. 전래동화를 참 좋아하지만 저는 그래도 소신함 지켜보겠습니다. 그래도 X 이제 하겠습니다. 5분에는 다 이거 한번 들어보자 똑같이. 네. 똑같이? 응. 아이, 에라 들어보자. 에이. 한번 갈려도 재밌으니까. 네. 에이, 정답 그냥 빨리 들어가라. 공개해 주시죠. 예,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와글 거. 진짜? 와글인데. 찬바람하고 관계 없는 거예요? 요즘 누가 화장실에 저 멀리 걸어갑니까? 진짜. 아니 그럼 나는 아침에 자전거 타러 산에 가잖아요. 그걸 네. 굉장히 둘러쓰고 막 이렇게 머리를 굉장히 보호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맞췄는데도 저도 궁금한데 왜요, 왜 그런 진짜? 건가요? 뭐 앞에 이제 설명드린 대로 이제 뇌졸중은 여러 가지 요인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해서 이제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날씨에 따른 영향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이제 뭐 제한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실제로 뭐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 이제 시행된 연구에 따르면 오히려 이제 연중 변동은 있으나 한 여름이나 환절기에 오히려 조금 더 뇌졸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는 아마 이제 아주 덥기 때문에 탈수 현상이 또 어느 정도 작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환절기에는 뭐 이제 속설처럼 이제 혈관이 갑자기 수축과 반복을 해서 그렇게 영향을 줄 수 있겠다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지만 어찌됐든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 뇌졸중은 연중 언제나 발생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게 조금 더 무섭긴 하다 그죠? 추울 때만 조심하면 되는 게 아니고 진짜 이게 그러니까. 모르니까. 항시 조심해라. 지금 약간 풀이 죽으셨네 목소리가. 안기형을 믿은 내가 바보야. 그래도 따라와. 두 번째 문제 내가 확실히 맞출게. 진짜 맞출게요. 예. 네, 아유 진 사람들이 말이 많네요. 다음 문제 주시죠. 두 번째 퀴즈입니다. 네. 좋은 음식을 많이 먹으면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다. 좋은 음식을 많이 먹으면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다. 이게 너무 있지, 있지. 포괄적이네. 이거는 아니 솔직히 검색할 필요도 없지. 이거는 저는 X. 또 그럼 이게 밑으로 나오면 그래. 위로 어떻게 다시 갑니까? 아니야. 아이고. 이게 왜냐면- 도른다 얼마나. 맞네. 먹으면 밑으로 쏠지 위로 올리는 않거든. 저 믿고 이번에 그래. 따라요. 아니야. 이거는 왜냐면요. 이거는 X다. 내가 봤을 제가 알고 있는 상식도 네. 그렇고 카드라도 마찬가지로 네. 이제 많은 친구들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야 게 건강한 그래. 음식.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음식을 정력이 막 좋고 이런 음식을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뇌혈관에 좋은 음식들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래. 그리고 뭐 브로콜리나 야채 같은 경우 이런 경우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그 토마토 뇌혈관을 더 건강하게 만들고 튼튼하게 만들면은 우리가 혈압에도 약간 이게 좀 혈관이 견딜 수 있는 저항력이 좀 더 높고 이래서 저는 내가 볼 때는 좋은 음식을 먹으면은 네. 반드시 저는 혈관에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다. 아 근데 맞다.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 멸치볶음 같은 거 엄마가 머리 좋아진다고 꼭 먹으라고 하잖아요. 먹으라 그랬죠. 네. 네. 그다음에 요즘 또 왜 이렇게 좋은 것들 있잖아요. 아니 그 왜 견과류 안 드세요?
아 그거 머리에 좋아진다고 엄마가 그러니까 먹으라고. 견과류 드시잖아. 네네. 호두. 호두 뭐 그래. 네. 안 드세요? 근데 세상에 먹어요. 나쁜 음식은 없어요. 왜냐면 많이 먹어서 좀 많이 섭취해서 나빠지는 거지. 네. 세상에 나쁜 음식이 어디 있어요? 아니 이게 왜냐면 네. 뇌혈관 쪽으로 좀 좋은 음식들만 찾아서 골라서 먹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은. 근데 그렇다고 이게 응. 예방이 될까? 왜냐하면 봐봐요 음식 먹으면 다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머리는 여기 있는데. 아니 위로 올라가진 협소 않는다, 어디 있어요? 협소 장에서 할 거 아니에요. 장도 저 밑으로 이렇게 나가야 아니, 고기가 먹는다 고기를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나는 X. 나도 X. 네, 우리 저 믿고 이거는 X. 그럼 X는 O입니다. 누구야 내? 박경일 선생님 안 물어봐도 돼요. 또 O 하시죠. 나도 나 이래 하는 아 진짜? 이용하세요 그러면? 나 배신했다. 앉아. 웬일이에요? 뭐라 하지 마라. 나 배신했다. 요리 볼란다. 여자의 마음이 역시 갈대입니다. 이거는 뭐 진짜 좀 궁금하긴 하네요. 제가 어렸을 때 먹은 그 수많은 멸치는 그럼 어디로 갔을까? 정답은요? 네, 정답은 X예요. X예요? 야, 멸치를 왜 먹는 거야? 잠깐만. 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이거? 일단 뇌졸중, 뇌혈관에 좋은 음식을 드시는 건 권장합니다. 네. 근데 질문해 보면 약간의 문제가 허점이 있죠. 있는 네. 있는 것이 많이 먹는 것에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좋은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네. 예방이 되는 건 아니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저희가 이제 견과류, 콩류, 그리고 이제 채소, 과일, 토마토 이런 것들은 뇌졸중에 좋은 음식으로 알고 있지만 네. 사실 이 음식들이 그 좋은 성분만 있는 건 아니고 우리 소금기, 소듐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건 혈압을 높이고 할 수 있는 물질인데 거기에 적을 뿐이지 없는 건 또 아니랍니다. 그래서 그걸 먹는다고 다른 음식에 비해서 이제 그런 나쁜 성분이 적을 뿐이지 많이 먹는다고 그걸 제한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먹는 이제 도움이 되는 정도의 양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식이섬유 경우에도 하루에 한 20g 이상을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걸 너무 많이 먹는다고 도움이 된다는 보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사는 법으로 얘기할 때 저희가 추천하는 것들은 운동하자, 그다음에 물도 많이 먹고 하자 하지만 육고기도 적게 먹자고 하지만 소식하는 것들을 많이 권합니다. 소식을 해야 되는구나. 네, 그래서 조금 적게 드시는 게 좋고 이 질문을 저희가 낸 이유는 뇌졸중이 의심이 됩니다. 혹은 뇌졸중에 대한 위험이 높습니다 할 때 많은 환자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고혈압, 당뇨 같은 위험을 찾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찾아서 그걸 약으로 조절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좋은 음식을 찾아서 많이 드셔서 이제 약을 안 먹으려는 노력을 더 많이 하세요. 일반 분들은 네. 다 마찬가지.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좋은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뇌졸중은 예방되지 않는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카드라면 일단 네. 약간 좀 조금 줄이겠습니다. 카드라면 줄이고, 전화요금도 줄어들 거예요. 네, 전화해도 줄이고, 예, 일단 카드라면을. 근데 마지막 네. 문제가 남았으니까 일단 전화기 끄지 말고 계셔보세요. 마지막 문제 나왔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퀴즈 주시죠. 예, 오늘의 마지막 퀴즈입니다. 아스피린은 뇌졸중 예방에 좋다. 아스피린이면 그 두통약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게 그런 얘기구나. 이거 검색해볼게요. 니 아스피린 먹자. 왜 먹는데? 뇌졸중 예방한다고 먹는다고? 왜? 그게 혈액을 좀 이렇게 좀 묽게 만든다고. 그래, 알았다. 야, 확실하지? 야, 지금 내가 계속 쥐고 있단 말이야. 아스피린 하나로 해결이 되면은 우리 교수님들이 왜 계시겠어요? 예방이거든, 예방. 예방. 치료가 아니라 예방. 뇌졸중 위험이 있다든지 고혈압 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미량의 아스피린을 드시는 걸로 제가 진짜 카드라 통신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 나도 이야기를 봤다. 근데 저 지금 검색했는데 네. 아스피린이 암 예방 된다는데 아스피린 안 되는 게 없네요. 암 예방에 아스피린 네, 먹는다고? 암세포 죽이는 아스피린. 그렇네. 네, 잠깐만. 이거 누가 올린 거예요, 이게? 모르겠어요. 그냥 올린 거예요? 일단은 아스피린은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두통약. 어쨌든 뭐 암 예방이라니까 저도 갑자기 혹하는데. 네, 마지막 오늘 문제는 그러면은 카드라가 네. 꼭 일단 X 소방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나는 요거 들란다. 자, 맞히다. 아스피린이 뇌졸중 예방에 좋다. 박근혜 씨 아, 근데 선택은요? 진짜 어렵다 이거. 요래 해라, 마. 근데 시끄럽다, 마. 저는 진짜 만경님이 가진 힘이 대단한 게
계속 듣고 있으면 빠져들어요. 맞지? 내 말 맞는 거 같아.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보다 또 인생을 더 사셨으니까. 자, 이 만기형님 좀 따라와. 따라가겠습니다. 예. 아스피린 뇌졸중 예방에 좋다. 아니 인생은 눈치가 빨라야 돼. 눈치가 그렇게 빠른데 지금 제가 다 이긴 거 아시죠? 언제 그래서 이렇게 들고 싶기도 하지만. 아니 근데 이번에는 맞히시겠지. 나도 이거는 오늘 맞겠지. 맞겠지. 예. 자, 정답 얼른 공개해 주세요. 예,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와요 와요. 형님 wak합니까 지금? 아니 이게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 이제 아스피린은 굉장히 이제 오래된 약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해열 작용이라든지 진통 작용, 소염 작용이 이제 주 이제 약효고 효능 중에서 항혈전 작용이라고 이제 약간 뭐 피가 좀 덜 굳게 하는 예, 그런 이제 효과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 뇌졸중이나 이제 심장 질환에서 이제 많이 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를 보면 뇌졸중 예방에 좋다라고 이제 문제가 되어 있는데요. 치료에는 쓰이지만 예방에 좋은 거라고 할 수는 없다. 예, 맞습니다. 네. 그게 실제 아스피린도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위장관 출혈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와 비교를 했을 때 아스피린을 모두가 먹었을 때 부작용에 비해서 얻는 실익이 크게 없다라고 이제 연구가 예, 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 이제 뇌졸중이 이미 왔거나 혹은 뇌혈관에 문제가 있어서 뇌졸중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분들에서 선택적으로 썼을 때는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김성택 교수님이 얘기해 주신 의미라는 게 병이 생기는 사람들에서 재발을 막는 예방에서는 아스피린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 병이 안 온 사람들, 고혈압을 있고 당뇨를 영양제 있고 먹듯이 아스피린 먹는 거는 안 좋겠네요. 이제 그렇게 먹는 거는 안 된다는 그 뜻이죠. 문제가 내가 이 잘 못됐네 그러면 이게. 꼭 그 진 사람들이 그게 이렇게 출제위원들한테 항의를 하고 꼭 그러더라, 그죠? 보면은 꼭 수능 끝나도 그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어. 네. 예. 오늘 퀴즈 대결의 승자는 3대0으로 깔끔하게 이겼습니다. 네. 오늘은 카드라 통신이 완벽하게 완패를 당했습니다. 네. 진짜다. 두 분한테 실망이에요. 왜? 아니 어떻게 나를 아무도 안 따라오고 실망하실 우리 것 박교윤 씨 같아요. 실망입니다. 저도 제 자신한테 실망을 했습니다. 만경님 따라간 제 자신을. 다음 수는 잘할게 없겠지만. 잘할게. 사람이 이럴 때도 있고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질 날이 있고. 그럼. 네. 여러분 다음 주에도요 카더남 그리고 검색녀의 대결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레이닝 정보를 공개하겠습니다. 도움이 될 만한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은 안녕하세요. 최고의 왕이거든요. 생사를 가르는 머릿속의 시한폭탄 뇌졸중. 오늘 공개클리닉 웰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뇌졸중이 생기면요 18%는 사망을 하고 9%는 완전히 회복을 하지만 나머지 73%에서는 불완전 회복이 남는다고 합니다. 후유증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병보다 더 무서운 게 후유증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 차트로 저희가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뇌졸중, 후유증 무섭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어떤 후유증이 있는지 자 차트 준비했습니다. 우리 세 분 함께 맞춰보실까요?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그래도 좀 뇌졸중을 앓으셔가지고 바깥으로 걸어서 나오시는 분들은 그나마 좀 다행이다. 그나마 좀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진짜 누워서 몸도 못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단은 운동장애가 운동장애. 후유장애가 좀 크게 있지 않는가. 네. 운동장애. 박규윤 씨는요? 언어장애가 또 일어날 것 같아요. 언어장애. 예, 언어장애. 한쪽 마비돼 갖고 한쪽 그게 수직 있네. 못 쓰고. 그 운동장애죠. 그게 운동장애. 운동장애 네. 그게. 일단 언어장애 얘기하셨죠? 있습니다. 아 있어요? 네. 50%의 빈도로 나타난다고 하네요. 네. 운동장애도 그러면 많은 건데. 우리 박경래 선생님 말씀하신 한쪽을 좀 잘 못 쓰게 된다거나 이런 것들 아마 이거에 포함될 수 있겠는데요. 편측 사지 마비 그리고 감각 이상입니다. 감각이 이상해. 네. 그리고 왜 그 쓰러졌다 일어나신 분들 보면 화장실에 보조기구 설치 많이 하잖아요. 예, 예. 화장실 가기 힘드시고 하니까. 힘들다. 네. 대소변 장애도 포함된다고 하네요. 아, 대소변장애도 저게 참 그 힘든 건데. 하기사. 이거 진짜 힘든데 사람이 먹는데 그렇겠네. 대소변 안 되면 얼마나 그게 아이고. 깝깝해. 예. 그리고 사람 못 알아보는 거 있지 않을까요? 그거 있나? 맞아. 할머니들 나이 드시거나 하면은. 그다음에 이게 또 네. 후유장애가 이렇게 뇌졸중을 앓으신 분들이 약간 치매 또 이렇게 빨리 제가 알기로는 오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침이 더 그것도 있을 것 같은데?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내 쪽인데. 나머지 마지막입니다.
인지 감소 및 행동 행동 변화까지 뇌졸중이 가지고 올 수 있는 후유 장애들 알아봤는데요. 이 차트만 보니까 교수님 좀 무섭네요. 일단 뭐 아무래도 표시가 제일 많이 이제 나는 것은 병원에서는 이제 마비가 되겠습니다. 사지 한쪽 편측의 마비가 이제 제일 도드라지게 이제 나오는 이제 증상인데요. 실제 이제 퇴원을 하셔서 외래에서 다니시는 그런 분들을 보면 이제 이렇게 이제 인지기능 장애를 이제 나중에 많이들 호소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언어 장애나 이제 사지 마비 같은 거는 바로 이제 표시가 나는 거지만 인지기능 장애, 기억력이 떨어졌어요, 혹은 뭐 성격이 변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집에 가시거나 이제 뭐 재활병원 같은 데 가셔서 대소변 조절이 어렵다든지 나중에 이제 불편함이 많고 이제 그 이유는 이제 그 허혈성 뇌졸중, 이제 뇌경색증 같은 경우에는 딱 그 자리만 이제 손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뇌출혈 같은 경우는 뇌출혈이 되면서 여러 군데가 동반적으로 이제 손상이 되기 때문에 특히 대소변 장애 같은 경우에는 뇌출혈 환자에서는 실제로 나중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사실 여기 차트에 나온 것 중에 하나만 있더라도 일상생활에 너무 힘들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힘들겠네요. 네. 뭐 감각, 마비, 뭐 대소변 이거 다 있다 그러면은 아우 진짜 삶해지는 그냥 뭐 그냥 훅 떨어진다고 보는데. 그러니까요. 방금에 뭐 뇌졸중은 혈관이 막힌 뇌경색과 터진 뇌출혈로 구분이 된다고 하셨었잖아요. 그럼 치료할 때 막히면 뚫고 뭐 터지면 막고 뭐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네, 뭐 쉽게 얘기한다면 네, 정확하게 뭐 그렇게 한다고 저도 네네. 생각을 합니다. 앞서 환자분 영상을 보셨지만 뇌혈관이 갑자기 막히는 경우에는 이제 혈관을 뚫어주는 시술을 합니다. 저희가 이때 뚫어주는 시술이라고 하지만 정확한 명칭은 동맥내 혈전 제거술입니다. 그 시술을 통해서 막힌 혈관을 선택을 하고 혈전을 제거해서 피가 잘 통하도록 열어주면 증상이 많이 좋아질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원인으로 대뇌 동맥류가 확인된다면 시술을 통해서 혹은 수술을 통해서 그 터진 부위의 뇌 동맥류를 막아버리면 더 이상 출혈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네. 치료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환자분들이 머리뼈를 절개를 한다고 하면 굉장히 이제 두려워하십니다. 생각만 해도 무서워요. 네.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뭐 시술을 머리뼈를 절개 안 하고 치료를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십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그 머리뼈를 절개를 하고 안 하고도 중요하지만 그 머리 안에 있는 병소가 이제 잘 치료되느냐가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시술이라고 한다는 게 이제 어떤 걸 말씀드리냐면 허벅지 동맥이 있습니다. 허벅지에 있는 혈관을 통해서 이제 관을 이제 올려가지고 미세한 관으로 네. 이제 머리 안까지 이렇게 머리 안에 있는 혈관을 그럼 허벅지에 관이 머리까지 이렇게 간다고요? 예. 다시 너무 신기하다. 네. 이거 어떻게 올라가지? 와. 기술이 우리나라 기술이 망했으면 된다는 관이 얘기죠. 더 길어야 되겠네요. 관의 길이에 따라서 금액이 심장 또 쪽으로 비용이 가서 달라져요. 좀 할증이 붙나요? 혹시 관이 길면은? 관이 이제 종류라든지 네. 재질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 아니 왜냐면 그것도 박경래 쌤이랑 만기 쌤이랑 관 가격이 똑같으면 선생님은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제 그런 이제 관을 통해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상처가 남지 않고 흉터가 없으니까 환자분들이 이제 매우 만족을 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네, 실제로 병원에 온 환자들 중에서요. 그렇다면 뇌경색, 뇌출혈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지 어떤 수술을 시행하게 되는지 좀 궁금해집니다. 예, 제가 뭐 수술 사례를 간단하게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급성 뇌경색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앞에 맨 처음에 24시간 안에 오면 저희가 시술로서 재개통을 하는데요. 그게 뭐 어렵게 이제 재개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선택적으로 이제 혈관은 막혀 있지만 아직 뭔가 뇌 조직을 살릴 수 있는 찬스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피부에 있는 머리 이제 두피에 있는 이제 혈관을 채취를 해서 뇌 표면에 있는 뇌혈관하고 문합을 시켜주는 이제 수술을 할 수가 있고요. 제가 자료 화면을 이제 보여드리면 네네. 이제 남자 66세 환자로 이제 뭐 이런 경우에 이제 혈관이 막혀서 재개통을 이제 실패한 경우이나 뇌 손상은 심하지 않아서 이런 경우에 이제 수술을 했고
이제 수술이 이제 잘 되어서 혈관이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재개통이 되지 않는 경우에 추가적인 뇌경색이 진행을 된다든지 뭐 경과가 안 좋을 수 있는데 또 추가적인 진행은 좀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환자 예후에 도움이 이제 될 수가 있는 그런 경우가 되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앞에 이제 MC 분들께서 이제 워낙 시술을 이제 발전된 이제 네.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수술에 대해서 공포를 많이 이제 덜 아프니까. 괜히 왜 수술하면 괜히 뭔가 더 뭔가 머리를 열 것 같고 막 입원 오래 해야 될 것 같고 붕대 이런 막 느낌? 붕대 네. 막 칭칭 감고 예, 있고 그렇죠. 이렇잖아 이게. 뭐 그렇지만 수술이 상당히 이제 역할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고 저희가 뭐 수술하시는 이제 선생님들 뭐 저를 포함해서 이런 경우에 최소 절개 수술을 최근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절개를 하지만 머리뼈를 불과 3에서 5cm 정도 절개를 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해서 그 틈으로 해서 이제 기구가 이제 수술도 기구가 발달하니까 그 틈으로 해서 이제 뇌 손상을 주지 않고 수술하는 방법을 이제 또 많이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 고민을 많이 해서 최소 절개에서 절개는 작게 하지만 수술 시야는 넓게 하는 그런 스타일로 이제 수술을 많이 하고 있고 수술에 대해서도 너무 공포를 좀 가지지 않으셨으면 두렵지, 하고 두렵지. 생각을 합니다. 네, 진짜 신경외과 선생님이셔갖고 이 말을 꼭 하고 싶으셨던 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평소에 또 건강한 습관 하나씩 가지고 있다면은 건강에 대해서 덜 걱정해도 되겠죠. 따라하기 쉬운 건강 습관 여러분 하나 알려드립니다. 바로 전문의 선생님들이 매일 챙겨 먹는 음식을 하나씩 따라 먹는 건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닥터의 냉장고. 오늘 만나보실 의사 선생님들은 어떤 음식을 늘 드실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저희 집 냉장고를 공개하겠습니다. 자, 뇌졸중에 도움이 될 만한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도 토마토가 있네. 토마토 여기도 토마토. 있다. 여기 상추가 있네요. 이 상추는 우리 집 베란다에서 직접 키운 겁니다. 상추는 무기질과 비타민이 많고 진정 수면 효과가 있어서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소염작용과 혈액순환에 도움을 줘서 혈관 질환에 좋다고 하네요. 여기 토마토가 있군요. 교수님은 댁에서 되게 의사 대표적인 같으시네요. 슈퍼푸드입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있어서 뇌졸중의 위험을 낮춰준다고 하고요. 주스로 먹거나 샐러드로 먹을 때 주로 사용합니다. 이것은 들기름입니다. 참기름도 비슷하지만 맛과 향이 좀 다릅니다. 들기름에 들어있는 리놀렌산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또 오메가3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인지기능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너무 오래 열어서 근데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주인공. 각종 아미노산과 불포화 지방, 무기질이 풍부해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을 위험을 낮춰준다고 합니다. 이거 특별 출연. 아니 근데 이 영상이요. 사모님께서 직접 촬영해 이거를? 주셨어요. 진짜요? 네. 전문 카메라맨 가신 게 아니고? 잘 찍으셨죠? 진짜요? 네. 처음에는 이제 잘 안 됐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실력이 늘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조금 뭐 자연스러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잘 너무 봤습니다. 자연스러웠어요. 네. 네. 사실 오늘의 정답이 그 사이에 지금 나와 있어요. 다들 네. 뭔지 아시겠죠? 우유. 이 우유가 뇌 건강에, 그러니까 저희도 뭐 키 큰다고 해서 먹었지 뇌 건강이랑 관계가 그럼. 있는 줄은 전혀 몰랐는데 몰랐죠.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네, 보통 우유라고 하면 어린아이들이 먹는 음식으로 생각을 하실 겁니다. 네. 그리고 성인이 되면서 유당불내성이라고 해서 이제 우유 속에 있는 당 성분 때문에 설사를 하는 경우도 있기 그 때문에 소화 잘 맞아요, 되는 우유 맞아요. 따로 드신 분들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거리감이 있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음식에 비해서 우유 속에는 지방질 함량이 조금 더 높고 네. 그 지방질이 또 포화지방산이기 때문에 네. 이제 뇌졸중 예방에 그렇게 도움되지 않지 않느냐 네.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많을 건데요. 최근에 이제 체계적 문헌 고찰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우유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입증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유 속에는 각종 미네랄, 이제 칼슘, 칼륨을 포함하는 각종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비타민 D가 포함되어 있어서 혈압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 오히려 지방질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네. 일부 콜레스테롤을 조금 낮추는 효과도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고되기로는 우유를 하루에 한 잔 정도 네. 마시는 것, 그다음에 요구르트를 한 100cc 정도 마시는 것, 그다음에 치즈를 한 두세 장 정도 먹는 정도는
뇌졸중을 한 10% 위험을 낮출 수 있다. 10%나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엄청 유제품 높은데? 먹는 게 진짜 중요하네, 그죠? 아 근데 저는 우유는 솔직히 오늘 음식 중에 이게 닥터 스님들이 먹는 가장 이게 안 좋다 생각을 했거든 이게. 우유는 제가 잘 못 먹어요 이게. 약간 그래서 만약에 우유가 드시기 어려우시면 네. 요구르트 한 100cc 정도나 뭐 치즈 한 몇 장, 두세 장 정도 드시는 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 우리 이만기 선생님이 또 우유 잘 못 드신다고 해서 네. 우리 박경래 명인께서 맛있는 음식 하셨잖아요. 그죠? 네.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우유를요, 더 건강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이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모두 즐길 수 있는 우유로 만든 건강한 음식.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요리 연구가 박경래입니다. 오늘은 뇌졸중에 좋은 우유로 할 음식인데 임금님이 잡수던 타락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우, 뽀얗다, 그죠? 자, 재료 설명부터 먼저 할게요. 우유, 쌀 7, 찹쌀 3, 참기름, 들기름, 잣, 슬기무스, 비트하고 양파하고 쥐를 만들 겁니다. 쥐는 장아찌. 자, 이거는 핫도그입니다. 이거 똑 도장같이 생긴데 도장이라 생각하지 말고 이거 핫도그입니다. 핫도그 이 고추하고 넣고 이 전라도 사람들이 쓰는데 이거 간다는 뜻일 거예요 아마. 여기는 김치 담을 때 고추도 갈고 요걸 노릇노릇하게 볶으세요. 그래야 고소합니다. 요 참기름을 한 방울만 떨어뜨릴게요. 가락죽이라 하는 거는 죽 중에 이게 최고의 왕이거든요. 옛날에 임금님이 그 할 때 입동부터 입춘까지 이 원기 회복을 해야 되거든요. 겨울에. 그래서 이 타락죽을 절절 드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거 요 정도거든요. 아, 이걸로 이렇게 간을 쓰는 거예요? 내가 밤에 잠에 자다가 임금님 밑에서 수락관에 있었거든. 그래 그때 배웠지. 약간 적서 주듯이 이래 갈아야 돼요. 백석이랑은 좀 다를 수밖에 없겠다. 예. 손에 정성이 들어가. 일단은요 한번 얹어볼게요. 한번 끓여볼게요. 물을 조금 보충시켜 주세요. 이게 퍼집니다. 퍼지면 물이 조금 모자라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조금씩 물 조금씩 부어가면서 용도 맞추세요. 자, 볶다그리하게 어그럽고 맛있게 됩니다. 볶다그리. 간장 1, 식초 1. 아, 이거 장아찌 레시피예요? 이야. 이것도 뭐 하는 거지? 자, 아, 요 고명을 올리는구나. 저기 자 여러분들 오늘 내가 임금님이라고 생각하고 자 이 타락죽 이거는 피트 장아찌 오늘 드셔보세요. 자, 아유, 임금이 즐겨 먹었다는 타락죽에 비트로 만든 비트 장아찌까지 오늘의 건강밥상 메뉴입니다. 아이고, 야, 아니 고소한 내가 그냥 컵보다 그냥 쏙 들어오네요. 조선 왕실 네. 최고의 보양식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타락죽이라는 거를 저는 사실 그 저희 딸이 어린이집 다니는데 어린이집 식단을 보면 타락죽이 써 있는데 그게 뭔지 참 궁금했거든요. 오늘에서야 알게 됐어요. 비싼 유치원인가 보다. 그러니까 뭐 임금님 국가에서 운영하는 유치원.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가는 그래, 이 타락죽을 네. 유치원에서 먹는다고? 네, 얼른 좀 먹어야 돼. 진짜 너무 배고파요. 네. 잡사 보이소. 다 잡수 있어. 진짜 저도 이게 잘 먹겠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저도 처음 먹어봐요. 처음 먹어봐요. 고심하다. 와, 아, 이거 약간 그 왜 우리 소개팅 같은 거 하면 리조또 뭐 이런 거 먹잖아요. 아. 파스타 집에서. 근데 약간 그거랑 좀 비슷한데 좀 더 부드러운 느낌? 이게 리조또가 아니고 우리 이거 어렸을 때 많이 먹어봤던 맛 같은데 이게 흰죽 어딨어? 잣죽 잣죽, 흰죽, 콩죽. 그렇죠 콩죽하고 잣죽 같은 약간은 그런 맛이 고소한 맛이 있어요. 너무 고소해. 우유를 끼리 쓸게요.
선생님 저는 아까 요거 너무 궁금했거든요. 장아찌? 핑크색이네요. 만기 오빠야 한번 봐라. 팩트가 만기 오빠. 처음 먹어보죠. 네, 네? 맛있습니다. 맛있죠? 요 정도 먹는 거는 진짜 건강에 괜찮겠죠, 선생님? 네네. 네. 그 앞서 이제 뇌졸중, 뇌혈관에 좋은 음식으로 제가 우유를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사실 뇌졸중에 좋은 음식들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토마토, 견과류, 콩류, 채소, 그다음에 과일류 네. 다 좋은데요. 이 우유를 언급드린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우유에 대해서 혹시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언급을 드린 부분이고요. 네. 사실 우유하고 다른 음식들 저희가 알고 있는 이런 앞서 뭐 토마토라든지 이런 음식들하고 비교한다면 우유가 그 음식들보다 월등히 뇌혈관 질환에 좋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 우유도 뇌혈관 질환에는 좋은 음식은 맞다. 그래서 굳이 삼가할 필요는 없다. 오늘 우유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주셨네요. 네네, 남동네프에서 오셨나요? 아, 그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우유를 좀 좋아할 뿐입니다. 네, 오늘 공개 클리닉 웰 이렇게 머릿속에 시한폭탄이라고도 불리는 뇌졸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만나본 선생님들이 내려주신 한 줄 처방전 지금 바로 살펴봅니다. 뭘까요? 궁금하시죠? 네. 공개합니다. 한줄 처방전은 과연 뇌졸중. 뇌졸중 아무리 서둘러도 빠르지 않다. 자, 앞서 뇌졸중 치료에 있어서 빨리 오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다행히도 최근에 연구를 통해서 골든 타임이 6시간에서 24시간 늘어나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빨리 가야 돼. 만약에 6시간 만에 오신 환자라면 그 환자가 만약에 4시간 만에 올 수 있었다면 사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더 빨리. 네. 그래서 뭐 여담입니다만은 이제 갑자기 쓰러진 사람이 있다. 내 가족 중에 한 분이 갑자기 쓰러졌다. 그러면 제일 먼저 깨워보고 손도 따보고 이런 민간요법을 한번 시도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걸 시도하는 사이에 시간이 흘러가고 차라리 맞다. 병원에 먼저 차라리 가라. 병원에 빨리 가야 돼. 그리고 만약에 뇌졸중 의심이 되면 네. 그때는 가까운 친척들 불러서 혹은 자기 자가용을 이용해서 병원을 이용할 게 아니고 당장 전화기 앞에 가서 119를 눌러서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앰뷸런스를 통해서 오시는 게 사실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가는 동안에라도 어떤 간단한 처치가 가능하니까. 뭐 하다 못해 저희한테 연락이라도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런 환자가 오는군요 하고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이번에 오늘 한 줄 처방전으로는 뇌졸중 아무리 서둘러도 빠르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부유장애도 어떻습니까? 이게 좀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나는 편입니까, 그럼? 그 24시간 이내에 내원하는 뇌졸중 환자는 전체 뇌졸중 환자의 50%밖에 아직도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24시간 이내에 내원했고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면 부유장애도 훨씬 적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동맥내 혈전 제거술을 제대로 시행받은 환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제대로 받은 환자에게서는 약 40에서 50% 정도가 혼자 걸어 다닐 수 있을 만큼 좋아질 수 있습니다.